자, 딱 출퇴근 정도만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출퇴근을 굉장히 재밌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심지어 가격도 저렴하고 운전도 편한 전기차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지금 이 차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푸조의 전기차 E208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는 푸조의 전기차인 E208입니다. 지금 푸조를 판매하고 있는 한불모터스에선 총 3종류의 전기차를 국내에 선보였죠. 첫 번째가 E208, 바로 이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모델의 SUV 버전인 E2008, 그리고 마지막으로 DS 브랜드의 DS E-Tense 전기차까지 총 3종류의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DS E-Tense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 브랜드의 고급스러운 전기차를 표방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E208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고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대중적인 전기차를 선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은 4천만원 초중반대, 하지만 보조금을 다 받았을 경우에는 2천만원 중후반대에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2천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매력적인 전기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최근에 푸조 브랜드가 계속해서 디자인 시그니처를 가져가고 있는 요소죠. 사자의 어금니처럼 쭉 내려온 주간주행 등,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수평으로 쭉 이어지는 총 3개의 주간주행 등까지 양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사자 어금니, 호랑이 어금니처럼 쭉 내려온 듯한 그런 이미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푸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니처 디자인을 여러 라인업에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델들에 골고루 적용을 하면서 푸조라고 하는 브랜드의 디자인 시그니처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이 차만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릴의 색깔이 요 차체 색깔하고 동일하죠. 사실 전기차이기 때문에 꼭 앞쪽에다가 전기 모터를 둘 필요는 없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도 앞쪽에 배치를 해서 전륜 구동, 전륜 모터 이렇게 좀 배치를 해 둔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차의 전체 길이는 4055, 높이 같은 경우에는 1435, 폭이 1755, 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m, 1.4m, 1.7m 다 조금씩 넘는 굉장히 콤팩트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에다가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어금니 같은 주간주행 등 독특한 컬러, 이 독특한 컬러가 동일하게 적용된 그릴까지 여러 요소들이 조합되면서 굉장히 독특한 이 인상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의 길이 자체가 4m를 살짝 넘기 때문에 굉장히 콤팩트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이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진짜 저보다 조금 더 덩치 큰 형을 옆에 두고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진짜 컴팩트해요. 그래서 이제 차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귀여운 그런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퀴 같은 경우에는 앞뒤 다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17인치 휠에다가 요 바로 위쪽에 이렇게 검은색 하이글로시를 적용을 하면서 바퀴가 굉장히 딱 들어차 보이는 그런 모습도 만들어냈고요. 그거를 제외를 하더라도 참 옹골차게 사이즈를 맞춰서 끼워놨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딱 맞는 사이즈의 휠과 타이어를 적용을 해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정말 재밌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적당한 사이즈의 휠과 타이어는 이 차를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인 208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요 C필러 부분에 전기차임을 드러내는 알파벳 E 로고, 어떻게 보면은 파란색이고 또 가까이에서 또 어떤 각도로 보면은 약간 초록빛이 도는 그런 굉장히 묘한 컬러가 적용이 된 이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 이 로고가 양옆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이게 전기차구나, 이 차가 전기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차가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는 244km거든요 아침에 충전을 91%까지 해보고서 지금 촬영을 나왔는데
91%까지 촬영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250km가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차는 절전 모드라고 하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 모드를 선택을 하면은 성능도 약간은 제한을 하고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이 열 효율, 열 컨디셔닝 기능도 약간을 제한을 하면서 주행 가는 거리를 조금 더 넓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더 긴 거리를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드를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250km에서 약 261km, 그러니까 10에서 11km 정도가 더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이 차를 100%까지 충전을 했다면은 300km 이상 주행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주행을 할 때는 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푸조가 최근에 선보였던 여러 모델들, 그런 모델들의 디자인을 잘 녹여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모델에서 선보였던 요 세 줄의 테일램프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좌우를 길게 연결해주는 검은색 하이그로시를 이용을 해서 차의 사이즈 자체는 컴팩트하지만 상당히 양옆으로 넓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가 검은색의 스포일러와 그리고 하단 쪽에 적용된 검은색의 이 하이그로시 범퍼를 이용을 해서 세 줄, 상, 중, 하, 세 개 줄이 쭉 연결이 되는, 그래서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트렁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요 가운데 검은색 하이그로시 있는 푸조 레터링 아래쪽을 누르면 됩니다. 전동 트렁크는 없고 그냥 손으로 들어 올리고 손으로 내려서 닫는 형태인데, 사실 트렁크의 공간 자체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뒷좌석을 접어서 조금 더 넓게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접어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필요한 1인짐, 2인짐 정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은 최근 나온 소울 말고 1세대 기아자동차의 1세대 기아 소울과 비슷한 크기의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푸조 E208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은 스티어링 휠이나 가운데 공조기를 조절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변속기, 이런 부분들은 기존 푸조 모델들하고 상당히 닮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푸조의 설명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Z타입이라고 합니다. 위아래가 약간 짜부가 된 듯한 느낌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는데, 이런 형태의 스티어링 휠은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상당히 편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스티어링 휠이 좀 작아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막상 잡고 이렇게 조작을 해보면은 상당히 콤팩트하면서도 스포티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재밌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카본 패턴을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카본이 적용이 된 건 아니고 그냥 카본 패턴을 적용을 해 두었는데, 이게 상당히 스포티한 그런 인상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색깔 이야기를 꼭 언급을 하고 싶어요. 도대체 누가 이 라임 색깔을 이 미래지향적인 사이버틱한 색깔로 만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절묘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라임 색깔이 그냥 좀 두껍게 들어가면 그냥 메로나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메로나라는 생각은 잘 들지는 않고요. 시트나 스티어링 휠, 그리고 도어 손잡이 이런 부분에 있는 스티치, 이 앞쪽에 있는 스티치까지 이 라임 색깔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너무 과해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세세하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라인 컬러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사이버틱하고 펑키하고 그런 건 아니기는 한데 포인트 컬러로서는 참 절묘하게 사용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 옆에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이 비행기 조종석 같은 이렇게 잡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런 용도로 이렇게 디자인된 거는 아니고요. 요 양 옆에도 경고등이 들어오고요. 요 안쪽에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요 옆에 들어오는 정보들은 예를 들면 방향지시등입니다.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작동을 했을 때 요 양 옆에 표시가 되고요. 자, 안쪽에 들어가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
내가 지금 엑셀을 어떻게 밟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파워 에코 차지, 현재 속도, 누적 주행 거리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얼 모드에 따라서 뭐 최소, 주행, 다이얼, 에너지, 개인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차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게 바로 등받이입니다. 이 레버도 아니고 돌돌이에요. 돌돌이도 이 안쪽 깊숙하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돌려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지금 등받이가 앞으로 숙여지고요. 이렇게 돌리면은 뒤로 눕는데 조작이 굉장히 힘들어요. 차를 세팅을 했으면 너만 타고 다녀야지 왜 여러 사람이 탄다고 그렇게 막 하고 그래. 그리고 차에서 운전만 하는 거야. 뭐 마시고 먹고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또 프랑스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걸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변태 같은 기질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지? 고문인가? 네, 이번에는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저한테 이 차의 뒷좌석에 오래 앉아 있으라고 하면은 정말 저를 싫어하시는 분인 게 틀림없어요. 저희 영상에 이제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진행하시는 분이 덩치가 정말 많이 크신가 봐요. 차가 별로 안 커 보이네. 이런 댓글들이 좀 달리거든요. 저도 그거를 좀 공감을 하고 다이어트에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자, 일단 운전석은 지금 제 몸에 맞춰둔 상태입니다. 제가 운전하기 편하게 지금 시트 포지션을 맞춰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뒷좌석에 앉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괴로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천장이 그냥 딱 허리를 고추 세웠을 뿐이거든요. 근데 천장에 머리가 딱 닿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꺾이지 않는 게 어딘가 싶은데 살짝 이렇게 무리를 하면은 딱 이렇게 머리가 딱 닿아버리는, 완전히 닿아버리는 그런 시트 포지션, 헤드레스트 공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한 주먹 약간 안 되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유로운 공간이라고는 못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고문이에요. 발 공간도 무릎 공간이랑 비슷해요. 뭐 엄청나게 좁거나 엄청나게 넓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딱 맞아 들어가는 형태로 발 공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하고 가장 안 맞는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이 뒷좌석 헤드레스트입니다. 지금 이게 앉으면은 어깨도 아니고 그냥 등판 딱 가운데 제 척추 있는 데를 딱 지탱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몸에 맞추기 위해서는 끝까지 올려도 저한테 헤드레스트가 저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제 머리를 받쳐주지는 못해요. 끝까지 올리면은 그냥 제 등을 누르는 게 없어지고 제 목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이 뒤쪽 부분에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차라리 이게 제 헤드레스트 역할을 더 잘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차급이 차급인지라 뭐 가운데 컵홀더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뭐 컵홀더라고 해봤자 도어 아래쪽에 있는 자그마한 수납 공간, 이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두 개의 USB A 타입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무조건 혼자 타야 되는 그런 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푸조의 이 208 전기차를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에 탑재된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전기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고성능, 고전압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만 본다면 그렇게 기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차에 탑재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50kW급 배터리가 탑재가 됐고, 이를 통해서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 토크 약 26.5kg 포스 미터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전기차니까 직접적인 마력으로 표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는 한데 마력으로 환산을 해도 그 정도 출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기대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막상 직접 운전을 해보면은 상당히 경쾌하게 달려주는 게 인상적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조향도 상당히 경쾌하고요, 차가 치고 나가는 가속력도 상당히 경쾌합니다. 전비는 4.4km/kW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높은 전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주행 가는 거리가 뭐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으로는 240km지만 WLTP 기준으로는 약 300km 정도 주행 가능하고, 제가 직접 충전을 해봤을 때도 약 300km의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운행하시는 분들은 뭐 용도에 따라서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배터리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절전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표준, 그리고 제일 쓰지 않을 것 같은 스포츠, 이렇게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 주행 모드라고 할 수 있는 표준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드는 것, 그러니까 배터리가 줄어드는 속도라든가 뭐 엑셀을 밟는 거에 따라서 변화하는 에코, 파워, 차지, 요 사이에서의 그래프 변화, 그리고 전기 모터의 사용과 배터리로의 회생, 이런 것들의 모습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꽤 직관적으로 보이는 데다가 뭐 그렇게 효율이 나쁘다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이 시인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208에는 3D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3D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는 거는 실제 화면은 요 위쪽에 있어요. 요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이게 이 아래쪽에 있는 플라스틱 판 쪽에 이게 층층이 나눠서 반사가 되면서 3D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뭐 시인성도 나쁘지 않고요, 뭐 필요한 정보들은 다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그런 그래픽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스포츠 모드를 먼저 볼 건데요, 스포츠 모드를 사용을 하면은 이 엑셀에서 브레이크를 뗐을 때,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확실히 차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회수하는 양이 확 줄어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엑셀을 딱 뗐을 때 회생제동 되는 것 때문에 차가 탁 걸려서 뒤에서 누가 탁 잡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느낌이 굉장히 약해져요. 회생제동을 3단계로 이렇게 패들 시프트처럼 조절하는 기능이 현대차는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1단계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을 해보면은 사실 136마력짜리가 나가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속도가 스트레스 없이 쭉 올라가기는 해요.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퉁 이렇게 튕기는 느낌이라든가 엄청나게 빠르게 팍 하고 튀어나간다든가 이런 펀치력은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표준 모드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만 깎아먹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차 자체가 워낙 작고 경쾌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냥 표준 모드로 해도 재미 측면에서는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전 모드를 해봐야 되는데, 절전 모드를 선택하면은 성능과 열 쾌적성이 제한됨 이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성능도 제한을 시키고 에어컨이나 히터 성능도 상당히 제한을 시켜서 주행거리를 최대한 확보를 하는 데 신경을 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전 모드를 선택을 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통상 10km 정도 더 늘어납니다. 배터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사용되는 이런 배터리를 전부 다 줄인 거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만 10km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전 모드는요, 드라이브 모드, 그러니까 변속기를 한 번 더 내려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배터리 차징 모드, B 모드로 두고서 주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B 모드로 두면은 엑셀을 놨을 때 바로 최대로 회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최대한 많은 부분을 회생 제동으로, 회생 에너지로 다시 돌려서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그냥 주행거리 크게 손해보지 않고 한 1km 정도의 주행거리 감소로 한 10km까지도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 차만의 특징이 아니고 이런 B모드나 이렇게 배터리 회생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전기차에서는 대체로 쓸 수 있는, 대체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기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엔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풍절음이나 도로에서 올라오는 이런 진동성들이 좀 더 잘 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실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냥 딱 이 속도에 맞춰서 나는 풍절음이다, 그냥 그 정도 느낌이 드는 정도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동이 좀 잘 느껴져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서스펜션이 상당히 딱딱합니다. 차 자체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208이라고 하는 차 자체도 상당히 이 경쾌하고 스포티한 주행을 염두에 두고서 개발이 된 핫해치를 좀 노린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약간은 단단해요. 근데 그런 세팅을 이 전기차 E208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더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워낙 경쾌하게 나가고 핸들링하는 맛이 좋아서 배터리 문제만 아니라면은 아주 재밌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펀 EV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러니까 진동, 소음, 가속 성능, 주행 가는 거리, 가격,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차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조의 E208 전기차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 차의 크기, 가격, 성능, 성향, 이 모든 것들이 참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푸조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푸조라고 하는 브랜드가 상당히 이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 기본기 탄탄한 그런 브랜드인 만큼 이 208 역시 그런 탄탄한 기본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차가 최고의 선택지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또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라스트 마일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르노 트위지라고 하는 상당히 독특한 모델이 자리를 하고 있고, 직접적인 경쟁 모델로 르노 조에도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어 있는 데다가 또 수많은 전기차들이 앞으로 출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전기차의 홍수 속에서도 이 208은 굉장히 매력적인 차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푸조의 이 208 역시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카메거진의 추정 필기자였습니다.